옛날 옛적 프랑스 루앙 근처에 푸르른 숲이 펼쳐져 있던 시절, 사람들은 이곳을 비밀의 숲이라 불렀습니다. 이 숲은 마법의 숲이라 불리울 정도로 신비로운 힘과 아름다움을 자랑했죠. 이 숲 안에는 숲의 주인이라 불릴 만한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인간과 만나기 싫어하여 언제나 숲의 깊은 곳에서 생활했지만, 누군가가 숲에 들어오면 그들이 사랑하는 숲을 보호하기 위해 은밀히 움직이곤 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마틴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항상 숲의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들으며 자랐어요. 그 이야기는 요정들과 마법의 생물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라는 경고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마틴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겠다는 명약을 받았지만 숲의 매력에 이끌려 더 깊숙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마틴이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덧 밤이 찾아왔고 그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틴은 떨리는 마음으로 두리번거리다가 눈앞에 작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작은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황금빛 머리를 가진 조그마한 여자아이처럼 생겼고 그녀의 날개는 반딧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정은 마틴을 발견하고는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숲에 들어왔니? 요정의 목소리는 노랫소리처럼 은은했습니다. 마틴은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숲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나 궁금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요정은 마틴의 진실함을 느끼고 손가락을 튕기자작은 불빛들이 그의 앞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빛을 따라가렴. 널 집까지 안전히 인도해 줄 거야. 하지만 숲의 이야기는 더욱이 듣기만 하렴. 이곳을 지키는 우리의 존재를 잊지 말고 말이야. 마틴은 요정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불빛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정은 마틴의 뒷모습을 지켜보다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마틴은 다시는 숲에 혼자 들어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숲의 신비로움과 요정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을 보호하라 당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숲은 언제까지나 비밀의 장소로 남아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간직하며 요정들의 보살핌하는 시간을 멈춘 듯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그 숲은 달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밤에만 특별한 마법이 깃든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두려워했지만 신비로운 이야기에 매료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마을 변두리에 젊고 호기심 많은 청년 피에르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숲 주변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에르는 계속해서 그곳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 마침내 어느 달이 맑은 밤 그는 커다란 결심을 하고 숲으로 모험을 떠난다. 숲에 들어가자 피에르는 자신도 모르게 환상적인 빛과 신비로운 소리에 이끌리게 되었다. 숲의 깊숙한 곳에서 그는 빛나는 크리스탈이 매달린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다. 나무 아래에는 은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나는 보르샤르라고 하네. 이 숲의 마법을 수호하지. 보르샤르는 피에르에게 숲이 지닌 고귀한 비밀을 전해주었다. 숲의 나무들은 인간 세상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그 비밀을 악한 자들이 악용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했다. 피에르는 보르샤르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다. 그리하여 피에르는 보르샤르의 제자가 되어 숲의 비밀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며 마법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점차 그 숲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에르는 마법의 수행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시간이 흘러 보르샤르는 그의 임무를 다했다고 느끼고 피에르에게 숲을 맡기고 그야말로 진정한 은퇴를 준비했다. 이제 숲은 피에르의 보살핌 아래 더욱 건강하게 생장하며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도움으로 날로 번영했다. 피에르는 숲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늘 자신을 이끌어준 달빛과 보르샤르에게 감사했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도 전해져 사람들이 다시 숲속의 마법을 잊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피에르의 모험은 그리 알려지지 않은 마을에서 전설로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피에르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를 기억하고 존경했다. 숲은 마을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그 속에서 피어나는 마법은 피에르와 함께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꿈 많은 소녀 엘로이즈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로이즈는 언제나 세상 밖의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자신의 작은 세계에 만족하라고 했고 이는 그녀를 더욱더 큰 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마을은 곡식과 양파로 유명했지만 양파들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양파는 고대 마법사의 눈물로 자라났으며 먹는 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한다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엘로이즈는 매일 밤 양파밭을 방문하여 이 특별한 양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양파들에게 자신의 모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며 언젠가 이 마을을 벗어나 세상의 비밀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로이즈가 양파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별빛 하나가 떨어져 그녀 앞에 있는 양파 하나를 비추었습니다. 그 양파는 다른 양파들과 달리 은은하게 빛났고 엘로이즈는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양파 속에서 작고 빛나는 마법의 생명체가 나타나 엘로이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이야. 놀란 엘로이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고 모험을 떠나고 싶어요. 마법의 생명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유의해야 할 것은 모든 모험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엘로이즈는 마법의 양파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양파를 하나씩 먹으면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 숨겨진 비밀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녀의 모험을 도와줄 친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 능력을 통해 프랑스의 넓은 대지를 여행하고 오래된 고성들을 탐험하며 신비로운 생물들과 교감했습니다. 매 여행마다 엘로이즈는 수많은 도전과 선택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지혜와 용기로 이를 헤쳐나갔습니다. 하나의 예로 고대성의 미궁에 갇혔을 때 그녀는 양파의 마법으로 숨겨진 문을 찾아내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모험에서는 바다의 용과 친구가 되어 진정한 용기와 신뢰의 의미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엘로이즈의 놀라운 이야기들과 그녀가 가져다준 외국의 신기한 물건들을 들어 알게 되면서 그녀의 꿈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로이즈는 그녀가 처음으로 집을 떠났던 소박한 마을로 돌아와 그곳에 누적된 지혜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들은 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고 전설은 오랫동안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결국 엘로이즈는 단순히 모험이 아니라 자신만의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 성숙해지는 여정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옛날 특별한 양파를 심고 가꾸며 다른 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모험을 떠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양파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이어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초원과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페르넬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넬은 주변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고 특히 그녀의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숲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마을에서는 항상 다양한 동물들이 놀러 오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페르넬은 숲속에서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아래서 조용히 쉬고 있는 한 마리의 어린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사슴은 그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페르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음을 놓고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페르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슴은 잠시 주저하다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무는 바로 마법의 대왕인 황금 독수리를 찾아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페르넬은 황금 독수리가 어떤 존재인지 묻자 사슴은 황금 독수리는 이 숲을 수호하는 영혼이며 그의 깃털 한 조각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르넬은 사슴을 도와 함께 황금 독수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여러 가지 신비한 생명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황금 독수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치 전설처럼 그의 용맹과 지혜를 입에 올렸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높은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황금 독수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위험 넘치는 모습이었고 눈부신 황금빛 깃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페르넬과 사슴은 그에게 다가가자 독수리는 그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그들의 용기와 진실성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수리는 3가지 문제를 내주었고 이를 모두 풀어내면 그에게 원하는 것을 부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페르넬이 사슴의 도움을 받아 풀었고 두 번째 문제는 사슴이 페르넬의 지혜를 빌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두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고 두 친구는 머리를 맞대어 끝내 황금 독수리가 제시한 문제들을 모두 풀어냈습니다. 황금 독수리는 어떤 소원이든 말해보라는 제안을 했고 페르넬은 숲의 평화를 지켜달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황금 독수리는 자신의 깃털 하나를 페르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깃털은 힘을 상징하며 내가 진실로 필요로 할 때 이 깃털을 사용하여 나를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 도울 것이다. 페르넬은 독수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페르넬과 숲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고 그녀와 황금 독수리의 전설은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 전설은 사람들에게 우정과 자연을 보살피는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